바이든의 뒤통수를 계속 쳐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측 동맹 가입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안전이고 경제는 절대 믿지 마세요. 핵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경제도 국민이 똘똘 뭉쳐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잘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갑질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에게 홀대를 받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보다 멕시코나 캐나다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그래봤자 미국은 자국 중심 유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한국은 내후외환의 위기를 최소 5년간 버텨야 할 상황입니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배터리를 안 쓰고 중국 배터리를 쓰려고 한다. 바이든은 결국 대한민국을 예전 일본과 같이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우린 유럽으로 가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큰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칩사 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선거 후 세부 법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시각 구광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태 우슈 총리를 내방하고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구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와이노텍의 사업장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애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애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애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몸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뿔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디애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애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애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 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애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퍼 주지사는 SK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 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하러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날벼락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디애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갑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도 감히 뒤통수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 삼성은 현재나 과거나 일본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1997년 IMF를 겪으며 나라가 통째로 부도가 날 뻔한 엄청난 위기에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심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한국 기업 삼성은 과거 일본이 종주국이자 최대 강자였던 모든 산업을 하나둘씩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질주하고 있는 한국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수출 규제라는 공격했는데 이때 일본 언론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일본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전자제품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식민지였고 한국전 이후 폐허밖에 남지 않았던 가난한 한국의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순식간에 밀어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자존심과 같았던 대형 선박 산업까지도 한국이 선점해버린 것은 물론 자동차 산업에서도 토요타 외에는 한국에 대적할 만한 일본차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가장 아픈 패배는 반도체 부문이었는데요. 이에 한국의 거침없는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칼을 빼들었고 당시 한국이 엄청난 당황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과 가전, 반도체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의 위협이 되던 삼성이 타깃이 되면서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기업 스미토모가 삼성을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일본 3대 재벌인 스미토모 그룹 자회사로 편광판과 터치스크린 패널, 포토레지스트 등을 주력했는데
한국 내에서 폴리이미드 필름 점유율은 93%에 육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미토모의 100% 자회사인 한국 동호화인캠에서 가공해 삼성에 납품했었습니다. 전범 기업으로 알려진 이 기업은 3D 기술력으로 한국에 계속 빨대를 꽂아왔는데 그러던 중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 그 핵심에 폴리이미드 필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전략에 완전한 타격을 입히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 제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삼성의 몰락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위기에 강한 한국 기업답게 삼성이 협력사와 함께 개발해 대체해낸 것이 초박막 강화 유리 UTG였습니다. UTG는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 도우인 시스가 UTG는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심리적으로 더 뛰어났고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고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으며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리는 얇게 만들면 필름처럼 유연해지는데 얇은 유리는 충격에 약합니다. 이에 삼성은 터치펜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두께로 UTG를 구현해낸 겁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UTG가 더 개선되면서 Z 폴드4에는 슈퍼 UTG가 채택돼 주름 깊이가 전작 대비 약 20% 완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UTG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힌지 경첩의 크기 또한 절반 이하로 작아진 상태입니다. 도우인 시스의 UTG 가공 기술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양산, 자동화 및 정밀 검사 기술 등이 더해져 최고의 품질이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편광판 없는 OLED를 개발하면서 스미토모를 경악게 했는데요. 편광판은 스미토모 매출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제품이었던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에코 OLED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폴드 3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며 이번 신제품에서는 기능을 더욱 향상해 세계에 선보인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난해 폴더블 패널 점유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73% 성장한 1,600만 대로 예상되는데 옴디아에 따르면 폴더블 패널 출하량은 2025년 6,600만 대를 넘어 2028년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로 12조 원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 스미토모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결국 기회를 잡은 건 삼성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스미토모 화학은 아직 아주 대체되지 않은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2024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 공장에서만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왔는데 한국이 또 자체 개발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까봐 직접 찾아와 생산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미토모 회장과 히타치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찾은 이유도 소재와 부품 수출길이 막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연간 288억 달러에 달하는 소재 부품을 한국에 수출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를 재가공해 세계 시장에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미토모의 사례처럼 일본산 수입 비중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로 커지며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수지는 7조 9천억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적자는 지속되는 것도 부족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일본 언론들이 우려했듯 정말 기가 막히게 실패해버렸고 나아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도체 독립을 하는데 최고의 일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은 바로 반도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전기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반도체는 그 미래 가치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금광이자 미래 국력의 강력한 기반이 되는 산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업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 메모리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날 이렇게 넘사벽의 글로벌 기업이 된 것도 물론 스마트폰도 있지만
그 핵심 동력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딱 지금 이대로만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 대략 10년 정도 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절대적 우위를 한국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성공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 견제와 회방이 뒤따르겠지만 더 단단해지는 괴력을 내뿜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